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카트린은 딸 마고와 나바르의 왕자 엘리케의 결혼을 통해 극심한 갈등 중에 있던 카톨릭과 개신교 양 진영의 화합을 추진했으나 결혼을 앞두고 나바르의 여왕 후아나 3세가 의문사했고 위그노 진영의 유력자인 콜리니가 암살 미수를 당하면서 양 진영 간에는 전운이 간불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상황의 중심에 놓인 카트린은 본래 선의로서 추진한 이 결혼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속에 과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지난 고통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이자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었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왕을 끼고 자신과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에 대해 제거의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터진 암살 미수 사건이었던 만큼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은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자신의 부친 프랑스와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떠올리며 본래 카트린이 품었던 한 명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고와 엘리케의 결혼 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6일 겁 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반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기지 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지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던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수천의 위그노들이 가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왕 샤를 9세가 침실에 틀어박혀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나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한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엘리케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했는데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엘리케는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실성해버렸고 본래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폴란드의 왕이자 앙주 공작이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앙리 3세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였으나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갖은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껏 실권자였던 카트린과 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앙리 3세는 카트린의 신복들을 하나둘 해고하는 등 어머니를 서서히 국정에서 배제시켜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을 틈타 프랑스 내 사실상 볼모로 있던 카트린의 사위 엘리케는 아내 마고의 도움을 받아 고향 나바르로 돌아가 재개종한 뒤 다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의 정계는 나바르의 왕이자 위그노들의 수장 더불어 차기 계승자인 엘리케와 명목상의 신하이나 왕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재의 왕권을 위협하고 차기 왕위를 노리던 기지공작 앙리, 그리고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 권력 유지를 위해 둘 사이를 저울질하던 국왕 앙리 3세, 이렇게 새 앙리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일명 새 앙리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엘리케의 위그노 군대가 먼저 전쟁을 재개하면서 거듭된 승리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가는 속에 모두가 힘을 규합해도 모자랄 판에 정작 프랑스의 본거지 파리에서는 앙리 3세를 업신여긴 기지공의 농간으로 시민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기지공의 도를 넘은 행태에 분노한 앙리 3세는 결국 그를 유인하여 암살해버리는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위근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실질적인 카톨릭의 맹주 역할을 해온 기지공을 살해한 것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분노했고 앙리 3세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내 모든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앙리 3세가 기지공작을 암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카트린은 발루아 왕가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미 심한 폐렴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평생을 발루아 왕조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았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따뜻한 관심도 보살핌도 받지 못한 카트린은 결국 1589년 1월 얼마 후 또 한 명의 메디치가의 여인이 유폐될 블루아 성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카트린은 딸 마그와 앙리 4세의 결혼을 주선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 나름대로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봉합시키려 노력했으나, 이론과 실리만 내세운 채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종교 갈등의 깊은 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패착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두 종교 간 화합은 결국 대가 끊긴 발루아 왕가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위그노를 공인하고 본인 자신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의 사위인 앙리 4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카트린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 문화를 갖추고 살던 이탈리아 출신답게 그녀가 고향 피렌체에서 익힌 예술적 감각과 에티켓, 식문화 등을 프랑스에 들여왔고, 이것은 프랑스 궁중문화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그녀는 당시 포크도 사용하지 않았던 프랑스 궁정에 올바른 식사 예절을 도입했고, 오늘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급 과자로 알려진 마카롱도 사실 이탈리아가 원조로서 이 당시에 전파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그녀와 함께 온 요리사들에 의해 새로운 요리들과 그 레시피가 소개되었으니 이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 요리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탈리아의 귀족 문화이던 향수 그리고 발레를 프랑스 궁정에 소개하면서 발레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에 카트린의 사위 앙리 4세에 의해 창시된 부르봉 왕조의 치세에서 무용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앙리 4세의 손자 루이 14세는 때때로 궁정에서 열리는 발레 무대에 직접 출연하여 수준 높은 춤솜씨를 선보여 관중들을 사로잡기도 했고, 우리가 오늘날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에드가 드가의 수많은 발레 관련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카트린의 덕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시 그녀의 죽음 시점으로 돌아가 그녀에 대한 대우는 죽어서도 비참했는데, 30년간 프랑스를 다스린 최고 권력자의 죽음이었음에도 카트린의 장례는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졌고 블루아 성당 바닥에 흔한 묘비도 없이 묻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진 카트린의 시신은 훗날 그녀의 자식도 사위도 아닌 남편 앙리 2세의 서녀 디안 드 프랑스에 의해 생드니 왕실 묘역으로 이장되었으니, 그렇게 그녀는 생전 제대로 사랑을 주지도 않고 일찍이 떠난 남편 앙리 2세의 곁에서 이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메디치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나 부모를 잃고 닥쳐온 죽음의 위기 속 기나긴 시련을 거쳐 결국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나, 존망의 위기에 놓인 왕실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카트린 드 메디시스. 한편 카트린과 같은 메디치가 출신으로서 역시 그녀와 똑같이 프랑스의 왕비이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한 명 더 존재했으니, 그녀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카트린과 비교하여 그녀가 근세 역사에 미친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워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